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담당 어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기초 입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입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내용적인 숙지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된다. 또 앞으로 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용어 정의에 가깝게 체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제일 먼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이야기할 때 뭐라고 써놨느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란 건 부동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건 어디서 규정되어 있죠, 여러분들?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법 제 99조에 보면은 그 명칭이 되어 있죠.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 중에서 우리 공법 시간에 강조되는 것은 뭐만 있냐? 자, 정착물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건축물만 여기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상.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민법은 가장 대표적인 무슨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냐면 사법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럼 사법의 가장 기초적 원리가 뭡니까? 사적 자치라는 겁니다. 자, 뭐에 해당한다? 사적 자치. 그래서 사적 자치란 말을 다른 말로 쓰면 계약자의 원칙. 그럼 이 사적 자치인 계약자의 원칙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뭐를 했냐면 자본주의를 갖다 융성시키는 데 가장 기여했습니다. 오늘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데올로기 대립을 가져왔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걸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데올로기 대립은 어떤 큰 갈등을 갖다 나타나죠. 요새 보면 시사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흑백 갈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데올로기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먹고 사는 갈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다 볼 수 있냐면 소위 계층화가 되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적 자체의 가장 큰 부의 축처를 가져왔지만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보다는 어떤 입장이 있는 사람, 우월한 입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국가가 하는 것이죠. 국가와의 관계, 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뭐라 그러면 공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때 국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우월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성을 갖고 있다? 우월성. 그래서 우리 얘네들은 개인과 개인은 뭐예요? 사적 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월한 입장에서 뭐를 위해서 나타나냐? 규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공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크게 보면 부동산 공법이 있고 부동산 사법이 있습니다. 그럼 출발점은 사법이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공법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일단 플러스를 했죠. 부동산 공법이다 하면 의의가 바로 뭐냐? 부동산에 관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하기 위한 체계법. 한마디로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의 법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왜 이게 규제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국토의 유한. 자, 이 국토의 유한이란 말은 여러분들 또 타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학교로서 보면 이거에 의한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부증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효율적을 이용을 통해서 자, 궁극적 목적이 바로 뭐냐 하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궁극적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뭐냐? 부동산 공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이때 규제할 때는요,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항상 이념적인 것에 공공복리 증진이 이념이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정신적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의 공개념이라는 걸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와 관련된 공개념이 뭐가 있냐면 토지 공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있던 사적 자치를 규제한다 그런 형태에서 본다면 뭐를 규제하는 거냐 봤을 때 소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규제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소유에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은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사용이 있겠고 수익이 있겠고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소유의 권능 안에 속하는 거지만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규제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소유를 규제한다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농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무슨 법? 농지법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농지라는 것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농지는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기점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쓰면 농지, 소유, 상한제 요게 있는 겁니다. 농지는 소유가 상한돼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 소유, 상한제 시험제도 출제되는 거죠. 자, 그래서 농지를 소유할 때 누가 하느냐? 이거는 경자유전원칙, 즉 갈자만이 가져라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 사용을 규제한다 하는 것을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용이란 말은 다른 말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용이란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용이란 말 자체를 다른 말 쓰면 이용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용도 지역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수 있어요. 소극적 규제를 갖다 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유와 이용을 갖다가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쓰면 대리경작. 자, 적극적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 이용을 강조한 것이 뭐가 있느냐? 대리경작제. 역시 농지법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나타난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을 법제처에서 이제 간략하게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수익을 규제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 규제는요, 우리 공법 시간에 많은 걸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담금이라는 형태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처분을 규제한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처분을 규제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국토의 계획 및 국토계획법에서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이것이 있겠고, 선매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규제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 예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공법의 정의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규제의 법이다 보면 되겠죠. 무엇 때문에 규제하느냐? 공공복리 증진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국가가 우월한 입장에서 규제하는데 규제하는 공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유가 갖고 있는 권능,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것을 이런 형태로 규제하는 거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공법의 체계, 소위 앞에서 했던 뭐라 했어요? 부동산의 대상이 우리는 토지와 건축물 기점으로 한다 했죠. 그럼 우리 시험이 어떤 형태로 되어지느냐? 큰 체계를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큰 체계를. 자,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사항도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전국토에 관한 사항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디에 대한 사항? 전국토. 그럼 이 전국토에 관한 사항으로서 나타난 것이 있고, 도시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고, 기타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전국토에 관한 사항을 하다 본다면 무엇이 있냐면 국토기본법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에 이제 또 뒤에 가서 계획에서 배우겠지만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보다도 자,
만약에 이걸 갖다 한다 그러면 뭐를 생각하시면 좀 더 뜻이 있구나. 뜻이란 건 뭐 국가기관으로 간다는 뜻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가 국가의 뜻을 갖고 있다. 자, 그럼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거는 시험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언급을 해야 되겠구나. 왜? 최고 상위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국가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토계획법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이게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본다면 광역도시계획인 것이 나타납니다. 광역은 2개 이상 이따 또 배우겠지만 이건 이제 체계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그럼 여기는 상위 계획인 이 위에 것이 결국 따지면 무슨 계획이냐면 요거에 속하는 거예요. 국가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이 국가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상위계획 이것이 국가계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부합돼야 된다. 대류연칙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것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행정 체계를 알아야 되겠구나. 도시군이라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 뭐랄까요? 기본 그 입문서 과정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라는 것과 여러분들 농촌이란 말과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도시에는 다 도시역이다 이런 말 쓰는 경우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걸 정해놓고 군, 행정적 군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이 모든 것의 이제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계획인데 그 계획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계획에 속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계획? 종합계획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종합계획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중에 일부가 부음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주거정책을 한다, 교통정책을 한다, 환경정책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부합돼야 되겠죠. 부합, 적합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를 갖다가 구체화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한 계획? 구체화한 계획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는 게 무슨 계획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법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바로 우리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번 강좌도 여기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앞서 얘기했죠. 전국토에 대한 용도가 됐죠. 용도란 말은 바로 이것이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2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 제라고 제가 얘기한 대로 했죠. 그래서 그거는 몇 가지냐면 3가지가 있어요. 용도 지역이란 말과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하는 계획이 있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1차적으로 하는 걸 용도 지역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은 조금 참아보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는 건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개발을 갖다가 우리가 했을 때 개발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을 갖다 규정을 한다 볼 수 있어요. 얘가 1차, 2차에는 3차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수도 개시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알겠죠?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법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들 시험제 나지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여기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좀 참아보세요. 우리는 인내하는 힘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한 법률이 있다. 요거는 결국 우리가 쓸 때 요 3가지는
따로 법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법률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있는 내용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하는 특별조치법. 그래서 이제 너무 길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법 이렇게 하자고 법제처에서 약칭으로 해놨습니다. 그다음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자원을 보호하게 하니까 수자원관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칭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개발을 전제하니까 자 개발하게 되면 휴식공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있는 도시공원, 공원 녹지법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업과 관련되는 겁니다. 뭐와 관련됐다? 사업과 관련됐다. 그럼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기반시설부터 출발해요. 무슨 시설? 기반시설. 자, 이제 기반시설은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볼 수가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터기자에다 쟁반반자로서 우리가 도로, 상, 하수도, 학교 용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알겠죠? 화장장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속하냐면 여기에 기반시설이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은요 7개의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 이번에 출제됐던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뭐가 있냐면 공간시설이 있어요. 공간시설 같은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공원, 광장 이런 것을 가장 대표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교통시설이 있어요.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기반시설의 일종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 같은 거 있겠죠. 공공문화체육시설 이게 있습니다. 네, 유통공급시설. 자, 여러분들 유통공급시설 같은 건 뭐가 있겠어요? 시장, 공동구, 알겠죠? 공동구 지하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동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뭐가 있냐면 보건위생시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건위생시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액센트를 올 때 나중에 보겠지만 보내는 거에다 액센트를 두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생명체를 보내는구나. 화장장, 그렇죠? 우리 갔을 때 또 자연장지라든가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생명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이 있어요. 찌꺼기 보내는 거, 뭐 폐차장이라든가 하수. 자, 하수든 찌꺼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방제시설.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7가지 시설을 기반시설이에요. 그럼 이 기반시설은 한마디로 해서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그럼 추상적인 건 구체화시켜서 가져가려면 뭐가 필요할 거냐? 이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네에 도로가 있는데 포장이 필요하더라. 확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엄청 오늘같이 비 오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죠. 어디 쫓아갑니까, 여러분들? 어디 쫓아가요? 시청, 구청 쫓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 없습니다. 도로는 필요하다는 거 알아. 도로란 건 뭐야? 추상적이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뭐가 없다? 계획이 없다. 구체화시킨 계획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없구나. 그럼 언제 할지 모르는구나 하는 거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습니다. 근데 뭐냐? 계획이 있다는 뭐가 있어요? 돈,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려더라도 뭐가 된다? 계획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이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 결정됐다. 그럼 그걸 갖다가 무슨 시라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이 된 여러다가 결정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되면 이제 나중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사업을 한다 그래놨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을 무슨 사람이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 요놈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구나 하는 것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출발점 어디서 출발한다? 기반시설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시개발사업은 뭐 하는 거죠? 신도시,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비사업이라는 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요놈들은 자, 여기 봐요. 여기 이루어져 있는데 자, 걔는 어디가 있느냐? 여기 있네. 점점점 있네. 아,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타법에 있구나. 그다음에 여기 봐요. 정비사업 점점점 올라갔네요. 도시정비법. 제가 왜 그러냐? 칸이 줄이니까. 자, 이걸 원래는 옛날에 뭐 도정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정식 명칭을 내 정확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러나 이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법제처에서 야, 우리 이거 너무 기니까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가서 또 도정법 이렇게 배우고 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지양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서 이 사업이 몇 개 사업이냐? 3개 사업이 있네요. 그죠? 이걸 갖다가 무슨 사업이라 그래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다.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 몇 가지? 3가지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갖다 얘기한다? 3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 그 도시군계획 사업은 뭐가 되냐면 결국 여기 있는 뭐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을 갖다가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포함한 3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는 이 법, 이거는 여기 국토계획법에 하는 거, 이거는 따로 법이 있죠. 그래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봅시다. 전국토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 요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가져간 거죠. 자, 관리계획의 마지막이 뭐냐? 사업을 할 때는 속된 편으로다가 자, 이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데 자, 저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잘이 뭐야? 무조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죠.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획을 수립해야 돼. 단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 미관 이런 걸 경관한 것.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은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나갈 것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계획을 설명한 게 어디 있다? 국토계획법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 법이 몇 가지다? 2가지다. 도시개발법, 그럼 앞서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타라고 했는데 이 기타에는 자, 우선 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우리가 봤을 때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존하자 하는 것에서 소유, 이용, 보전 이런 형태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이용, 보전 이걸 갖다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농지처럼 쓰여지는 게 산지입니다. 산지. 예전에는 스플림자에서 임지였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요새는 이거보다는 뭘 더 강조냐? 농지처럼 산을 더 강조해서 산지관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강조하는 것은 산림자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자, 요를 갖다 강조하는 건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봐요. 초지. 그러면 초지일 거 아니야. 농지도 아니고 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지도 아니고 역시 오로지 초지다. 초지법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 공부는 하지만 그중에 시험 문제는 이것만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토지 말고 이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죠. 그럼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무슨 법이냐?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건축법이라는 것은 개별 규제를 위해서 나타난 법이 건축법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소위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걸 갖다 유지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금지시켜 놓고 이를 정리해 금지시켜 이게 필요하면 개별 규제한 걸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주는 것을 여기에 적합하면 풀어준 걸 허가를 해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 허가 절차 이거에 대한 것으로서 안전 이걸 강조하는 것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법은 이 건축법 안에 주택법이 있는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28가지 중에 주택에 관한 사항은 1번, 2번이 있어요. 1번은 단독주택, 2번은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택법은요. 개별 규제하는 게 단위적으로 가져가는데 자, 이거는 뭐하냐? 주거, 안정, 주거, 수준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이것이 1973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도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설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 촉진이란 말은 없앴고요. 자, 건설이란 말 갖다 기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건설했으면 이를 갖다 공급하고 관리하자 이쪽이죠. 그래서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이거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재원. 그래서 이걸 규정하는 것이 바로 주택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체계는 적어도 이런 형태로 체계화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것이 부동산 공법의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의 개념과 또 거기에 따른 체계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앞서 얘기했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루 법률을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했죠. 자, 국토를 먼저 이용, 개발, 보존한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한다는 것을 위해서 보면 먼저 계획부터 수립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집행하는 법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30%로서 12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 어떤 분이 이거 어렵다고 이거 포기하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럽니다. 야, 30% 포기하고 그렇다고 여기는 다 문제 다 쉬운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저를 따라오세요. 믿고 따라오면 그래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법을 했죠. 도시개발 신시가 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절차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그랬죠.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 쪽에서 많이 들어봤죠. 또 도시환경 정비와 관련된 법이구나 하는 것에서 정비법 역시 두 가지 합쳐서 여섬, 여섬문항, 여섬문항 정형화돼 있죠. 30%. 자, 이것만 해도 60% 그럼 합격입니다. 그렇죠? 다 맞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러면 이제 자, 여기 건축법인데 제가 여기 색깔이 틀리네요. 왜 그럴까?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건축법과 농지법은 사업법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법이 아니다? 사업법이 아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 색칠한 노랗게 칠한 여러분들은 무슨 법이구나? 사업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건축법은 앞서 얘기했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별 규제로 관련된 법으로서 7문항이 출제됩니다.
다음 주택보험, 주택건설 공급관리에 관한 주거안정 수준을 향상하에 관한 것으로서 역시 7문제 출제돼요. 그 다음 농지는 앞서 했던 농지의 소유이용 보존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0%가 되는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100%인데 그렇죠? 그 만점 중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얘는 가장 기본이 되니까 꼭 가져야 되겠고 요 둘 중에서 편한 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잡아도 돼요. 알겠죠? 또 여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그럼 농지법은 나중에 공부해도 돼요. 사실상. 그러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데 다 욕심부리고 전체를 다 하면 100점 만점 오케이 가문형가? 그렇죠. 근데 그렇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점수 공개 안 하느냐? 즉 최고, 최고, 고령 뭐 이런 거 점수 안 하는. 왜? 누구나 60점 맞아서 합격하든 100점 맞아서 합격하든 자격증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안전권인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하면 안전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부동산 공법의 개념, 부동산 공법의 체계, 그렇죠? 출제 범위까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강좌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